블랙홀은 우주 중에서도 특히 많은 수수께끼를 갖고 있는 무서운 천체입니다. 흔히 블랙홀을 상상하면 모든 물질을 다 삼켜버리는 섬뜩한 우주의 소용돌이가 떠오르는데요. 잘 나가던 우주선이 삐끗해서 블랙홀에 빠져버리면 용감한 우주여행도 거기에서 종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저희 채널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약 블랙홀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블랙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10분만 투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은 무엇인가? 애초에 블랙홀이 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것은 블랙홀은 구멍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래 우주학 용어에서는 직관적인 이미지와 결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빅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폭발과는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블랙홀도 구멍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엄청난 인력 그 자체이며 주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이 인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천체를 말합니다. 그럼 블랙홀의 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가벼운 천체가 무거운 천체와 가까워질수록 무거운 천체 쪽으로 당겨집니다. 당기는 힘을 이기려면 수평 속도를 올려야 하는데요. 블랙홀은 다른 천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 천체가 블랙홀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일정 단계에서 초광속으로 가속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불가능하죠. 천체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게 된다면 블랙홀 중심에 있는 특이점을 향해 영원히 낙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지만 않으면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이렇듯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우주 괴물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블랙홀에 떨어지는 것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것뿐이죠. 지구에 가까이 접근한 운석은 지구로 떨어지는 데 반해 인공위성이나 다른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중력의 점에서 보면 블랙홀은 일반 천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만일 지금 태양이 있는 위치에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가상의 블랙홀을 놓는다 해도 아무것도 빨려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행성은 궤도상에 머물며 지금까지와 같이 공전을 계속할 거예요. 물론 조금 어두워지고 기온도 내려가겠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을 이유 없이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 충분히 떨어진 궤도만 유지한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궤도에서 공전하는 천체가 블랙홀에 낙하할 확률은 달이 지구에 낙하할 확률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또한 블랙홀 중에는 자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자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러니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인지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블랙홀 그 자체입니다. 이 블랙홀은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에너지 공유. 지금부터는 자전하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전하는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외에 작용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 위험한 영역이 있습니다. 작용권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천체가 붙잡힌 경우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을 때처럼 특이점을 향해 낙하하지는 않지만 이미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광속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용권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살을 빼면 가능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질량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블랙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우리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낙하를 멈추기에는 부족하지만 약간 멀어지기에는 충분해요.
만약 충분한 질량을 분리해낼 수만 있다면 작용권을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튜 맥커너이가 출연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주선이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주인공이 탄 우주선에서 소형 셔틀을 분리하는 중요한 장면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블랙홀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위해 자전하는 블랙홀에 질량의 일부를 바친 것이죠.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안전한 궤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블랙홀에 던지면 그만큼의 자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자원은 머지않아 바닥나게 될 텐데요. 운동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면 블랙홀 역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도시. 자전하는 블랙홀 주위에 사람이 살만한 거대 링을 건설하면 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사실상의 거대 터빈이 되고 대규모 우주 발전기가 되어 수십억 년에 걸쳐 수십억 명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에너지의 획득 수단을 봐도 환경적으로 매우 깨끗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을 뿐더러 유해물질도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의 꿈이 아닐까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환하기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블랙홀의 자전이 멈추는 건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던져넣는 것이 꼭 물질이어야만 할까요? 과거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해 블랙홀이 가진 사건의 지평선이 광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립자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극히 저온 입자로 호킹 복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연구에서 호킹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몇 개의 소립자, 즉 광자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작용권에 축적되어 가열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자를 잡기 위해 거울 컨테이너 같은 트랩을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낚시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더 대단합니다. 낚싯대 대신 나노파이버로 된 와이어 로프, 낚싯바늘 대신 광자 트랩, 그리고 사냥감은 거의 무료로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인류가 블랙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세 번째 묘안은 바로 축퇴로라는 방법입니다. 요즘 SF 작가들이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합니다. 질량이 작은 블랙홀을 만드는 것이에요. 질량이 작을수록 호킹 복사는 강력해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겨우 200만 톤 정도의 블랙홀만 있으면 어둡기는커녕 반대로 밝게 빛나면서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중에는 이미 천연 블랙홀이 있으니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도 없죠.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천연 블랙홀은 복사가 충분한 밝기와 에너지를 가지기엔 너무 무겁다는 것. 그럼 조금만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사건의 지평선 주위에 다이슨구 같은 별이나 혹은 아까 말한 블랙홀을 덮어버리는 거대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립자는 그 내벽을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주 테니스를 감상하는 일만 남았어요. 한쪽의 선수는 다이슨구의 벽, 그리고 다른 한쪽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방출한 호킹 복사는 다이슨구의 벽에 반사됩니다. 그것이 다시 블랙홀로 돌아오면 또다시 튀어오르죠. 그 반복이 수십억 년 지속됩니다. 이는 길고 매력적인 데다 인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기랍니다. 입자의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입자가 다이슨구의 벽에 강하게 부딪힐수록 다이슨구는 더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인공태양의 완성! 다이슨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축적된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방출할 필요는 있지만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아주 먼 미래, 모든 별들이 빛을 잃고 블랙홀의 시대가 온다면,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인류가 존속해 있다면 그런 시대에도 살 길은 있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향후 몇 조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인류는 미래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선보여드린 영상에 대한 감상도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